네, 반갑습니다. 먼저 멋진 자리 마련해주신 US Embassy 그리고 에듀케이션 USA 측에 감사드려요. 저는 한국에서 초등교사를 하고 있는 멜이라고 합니다. 작년에 저는 풀브라이트 대학원 장학금 수혜자로 선정이 되어서 미국 석사 유학을 준비를 할 수 있었고, 이번에는 그 University of Michigan Ann Arbor 석사 과정에 합격을 해서 올 가을 출국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저의 경험을 여러분께 나누고자 오늘 인스타 라이브에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멜님께 한번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지금 들어와 계신 많은 분들께 멜님이 그 입학을 준비하면서, 입시를 준비하면서 겪었던 것들 중에 꼭 알려주고 싶은 것들이 있다 하는 부분 있으실까요? 네, 저는 장학금 그리고 또 시간이 허락한다면 제가 에세이를 준비한 팁과 타임라인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네, 먼저 장학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공부하려면 돈이 많이 드니까요. 풀브라이트 대학원 장학금에 대해서 혹시 이후 따로 질문이 있으시면 그건 Q&A에서 제가 알려드릴 거고 네. 지금은 제가 풀브라이트 펀딩이 있는데도 교육학 석사 과정에서 장학금을 받은 팁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저는 처음 합격을 했을 때, 미시간 대학원에 합격을 했을 때 19,000달러의 튜션 펠로우십, 그러니까 학비 장학금을 받았어요. 근데 사실 이것만으로도 이 분야의 석사에서는 되게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거기서 11,000달러가 추가된 30,000달러를 받고 이제 accept 버튼을 이렇게 누르게 되었어요. 네. 그럼 제가 이제 그걸 어떻게 얻을 수 있었냐? 개인적으로는 일단은 미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미국이라는 나라의 성격, 그리고 그 미션. 지금은 확실히 이전보다는 좁아지긴 했지만 다른 나라와 비교하자면 미국은 그래도 아직까지 열정과 능력을 가지고 문을 두드리는 사람들에게 열려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시혜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나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학교 장학금의 허들을 낮아요. 그렇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가서 클레임을 하시는 게 정말 중요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장학금을 받아야만 하는 경제적인 혹은 개인적인 사정을 구구절절 어필을 하시길 바래요. 저는 미시간도 그렇지만 제가 지원했던 모든 학교들에게 처음부터 이제 문의를 하고 지원 과정을 시작을 했어요. 네. 뭐 프로그램 디렉터, 매니저 아니면 제가 컨택했던 그런 패커티 교수님들까지.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제가 저를 어떻게 포지셔닝 했는지에 대해서 또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나는 뭐 예를 들어서 이메일을 보낼 때 나는 누구고 나는 어떤 것을 공부를 하고 싶고 나는 뭐 풀브라이트 펀딩을 들고 간다. 그런데 그 펀딩으로도 이 학교에서 공부하려면 부족하다. 이 학교는 정말 너무나 좋은 곳이고 프로그램도 진짜 멋지고 나는 여기서 진짜 배우고 싶다. 그렇지만 내 경제적인 사정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서 공부를 할 수 있을까? 아니면 뭐 이것을 의논할 수 있는 채널이 있을까? 예를 들어서 I have no doubt about the amazing program and distinguished faculty here. And I really want to learn and grow with this program. However, my financial availability does not allow that. Is there any way I could study in this school? 뭐 RA position or GSI or even an hourly internship program 이런 식으로 저는 제가 질문을 항상 했었고요. 그렇게 해서 긍정적인 답을 얻은 학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겸손하지만 내가 학문에 대한 그런 열정이 가득하고 또 똑똑한 그렇지만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학교의 도움이 필요한 학생으로 저를 포지셔닝을 했던 것이 돈이 별로 많지 않은 교육학계의 석사 과정에서 비교적 큰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경험담이긴 하지만 모두에게 통용될 거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항상 학과나 교수님께 이메일 보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는 아이한테 떡 더 준다라는 말이 미국에는 정말 더 잘 어울리는 그런 표현인 것 같은데요. 항상 이메일을 보내고 내가 지원할 수 있는 모든 펀딩과 장학금 기회에 도전을 하시고 근데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멜님 만약에 저는 제가 그만큼 실력이 안 되는데 저는 제가 이거를 negotiable한 그런 제가 이것을 내고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닌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저는 이런 어드미션 과정도 자신을 셀링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내가 이렇게 패키지로 잘 포장을 해서 연봉을 협상을 하시는 것처럼요. 실제로 내가 부족하다고 느껴져도 학교에서 저를 마음에 들어 하면 그거는 게임 끝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학교가 나를 마음에 들어 하게끔 할 수 있을까? 이제 그거는 리서치를 하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학과에서 추구하는 분위기가 무엇인가?
이 학과나 학교의 센터에서는 어떤 주제를 다루는지 등 나와 이 프로그램이, 이 학과의 프로그램이 정말 핏이 딱 맞다. 그래서 나를 뽑고 나에게 투자를 해서 키워주면 이 학교의 이름을 빛낼 수 있는 학생이 바로 나다라는 그런 인상을 주게끔 모든 서류와 에세이, 인터뷰 때 그 결을 맞추어서 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에세이 관련해서 팁을 좀 전달해 주신다고 했는데, 대학원 에세이 작성 팁 말씀하시는 거 맞으시죠? 네, 좀 저희한테 팁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대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 grad admission을 위해서 에세이를 언제부터 시작을 하면 좋을지 제 경험에 기반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무조건 일찍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유학을 준비할 때 영어 성적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거는 결국에는 이제 1차 스크리닝, 아까도 이제 백민재 어드바이저님 말씀하셨지만 결국에는 1차 스크리닝 정도 역할밖에 하지 않거나 혹은 그 정도 역할도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내 CV, 그러니까 그 내 이력서, 추천서, 그리고 이제 그 에세이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여기서 에세이는 그 Statement of Purpose, SOP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SOP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내러티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는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이 연구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이 연구가 내게 어떤 의미를 가지든지, 내가 하필 미국의 많은 학교들 중에서 왜 이 학교를 선택을 했고, 이 학교의 왜 이 특정 패커티와 함께 연구를 해야 하는지를 그 학교의 어드미션 커미티를 설득시키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납득을 할 수 있게끔요. 그래서 어드미션 에세이를 쓴다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깊게 생각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자신이 하게 될 연구로까지 연결을 하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오랜 기간 동안 숙고를 해야 좋은 글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에세이에 별로 자신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교대 출신이기 때문에 저의 학부에서는 아카데믹한 라이팅 할 기회가 별로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풀브라이트 장학금 준비를 해야 했기 때문에 7월 초까지는 서류들을 다 마무리를 했어야 했고 그래서 SOP랑 그 퍼스널 스테이트먼트를 1월부터 준비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풀브라이트 지원을 하기까지 반년 정도 시간을 들여서 저는 에세이를 완성을 했고 또 이제 그 에세이를 바탕으로 3개월 정도 또 이제 학교별로 수정 그 기간을 거쳐서 에세이를 완성을 했는데 그래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한테 피드백을 요청을 했어요. 진짜 철판 깔고. 왜냐하면 저는 그 서울이 아니라 지방에 있기 때문에 또 이런 것을 얻을 그런 정보라든지 기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제가 정말 얼굴도 모르는 그런 분들께 진짜 철판 깔고 막 피드백을, 에디팅을 이제 제가 요청을 하고 막 그렇게 하면서 정말 100번 넘게 제 에세이를 고쳐서 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데도 저는 아쉽더라고요, 끝까지. 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에세이를 일찍부터 준비를 한 것이 지원 과정에서 저는 큰 이점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 진짜 대단하시네요. 정말 오늘 멜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많은 부분들이 되게 모범생 같은 답변들을 주고 계셔서 저희 에듀케이션 USA 입장에서도 정말 정말로 우리가 말을 하고 있는 게 맞구나의 산증인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이제 학생들한테 항상 하는 말이 장학금을 받고 싶으면 먼저 두드려라. 네가 돈을 받기 위해서 네가 그만큼 노력을 해야 한다. 이렇게 조언을 맞아요. 하는데 실제로 멜님께서도 그렇게 하셨다니까 그것도 너무 인상 깊고 에세이를 많은 분들한테 피드백 받았다는 것도 저희도 이제 뭐 실제로 외국인 친구들한테도 첨삭을 받으시기도 하셨죠. 그쵸. 네네. 그래서 그런 것도 저희가 외국인 친구한테도 보여주고 너의 스토리를 하나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그 에세이가 이해가 되는지 물어봐라 이렇게 많이 조언을 하는데 멜님께서 그걸 모두 다 겪으신 것 같아서 제가 다 뿌듯하네요. 도움을 드린 거는 없지만.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일찍 시작할수록 좋다는 거는 많은 분들이 좀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드미션을 받기 전에 지도 교수님을 먼저 찾는 방법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어요. 혹시 지원하시기 전에 지도 교수님께 이메일을 쓰셨다고 하셨는데 그런 경우에 교수님을 어떻게 찾으셨는지 그리고 컨택을 어떻게 하셨는지 경험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원을 할 때
컨택을 하느냐 아니면 컨택을 하지 않고 지원을 하느냐는 이제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두고 이제 왈가왈부하는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맞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컨택을 하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실제로 컨택을 했습니다. 컨택을 했을 때 저는 이메일로 했었고 사실 이메일밖에 방법이 없기도 하고 그쵸. 네네 할 때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뭐 어떠한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고 난 티칭을 몇 년 동안 했고 나는 어떠한 관심사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당신에게 내가 컨택한 이유는 뭐 당신의 뭐 이러이러한 논문을 읽어보았는데 이것이 나의 연구 관심사인 이러이러한 것에 매우 밀접하다는 것을 발견을 했다. 그래서 나는 당신에게 배우고 싶고 어쩌고 이런 식으로 저는 컨택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컨택을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공을 많이 들인 편인데, 그 네이버 블로그에서 어떤 박사 과정을 지원하시는 분이 본인은 이제 새로 문서를 아예 만들어서 한 쪽짜리로 이제 첫 번째는 그 교수님이 하신 연구와 자신이 하는 연구의 그 relevance한 부분, 그리고 두 번째는 그것에서 자신이 어떻게 더 발전을 시킬 수 있는지, 나의 연구를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는지, 이런 식으로까지 이렇게 딱 정리를 해서 한쪽으로 짧게 그렇게 했다고 하셨어요. 저는 석사 지원이라서 아무래도 그렇게까지 인텐스하게 하지는 못했지만 그런 식으로 저는 보냈고요. 제가 그렇게 이메일을 보냈을 때 실제로 많은 교수님들이 긍정적으로 답변해 주셨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줌까지 같이 한번 해보자. 그래서 너에 대해서 알고 싶다. 이렇게 연락을 하셔서 어떤 학교라고 밝힐 수는 없지만 저에게 이제 unofficial PhD 오퍼까지 주셨어요. 저는 석사를 지원했는데도 네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너는 you know what you want. 그래서 이제 PhD로 지원을 해도 무리가 없을 것 같다 하면서 이렇게 오퍼까지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꼭꼭 이메일로 컨택을 하시기를 네, 추천드립니다. 저는 컨택을 5월에 좀 되게 일찍 한 교수님도 있고 9월까지는 저는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까지 일찍 해야 했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10월, 11월쯤에 컨택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정확한 타임라인까지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 멜님께 질문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풀브라이트 장학금 관련된 질문인데요. 저도 대학원 진학을 위해 장학금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풀브라이트 장학금 수혜자의 경우 졸업 후 한국으로 돌아와서 2년간 일을 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미국에서 일할 기회를 놓치는 것 같은데 풀브라이트 장학금을 받는 것이 더 가치가 있을까요? 이 부분은 정말 모든 풀브라이트 장학금 지원자분들이 고민을 하시는 부분인 것 같아요. 2년 귀국 의무가 상당히 강력하니까. 그래서 저는 제가 지금 석사로 가기도 하고, 그래서 석사를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에서 1년 반 정도 다시 일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박사 어플리케이션도 준비를 하고, 그러고 다시 박사를 나갈 계획이에요. 저희 잡이 어디서, 세계 어느 곳에서 구해질지 모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그걸 한국에만 제한을 하는 건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저는 조금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아예 박사를 진학하기 전에, 한국에서 그 귀국 의무 기간을 제가 여기서 이제 스펜드를 하고 그러고 이제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고 그리고 중간에 한국으로 데이터 컬렉팅을 하거나 그런 식으로 이제 그 2년의 기간을 소비를 할 생각이에요. 네. 네, 감사합니다. 멜님도 함께 하신 소감이나 유학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조언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저는 유학 준비 기간을 엄청 인텐스하게 보냈는데 그렇게 너무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와,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해? 안정적인 직장이 있는데 하면서 이런 유학 준비의 기간이 오히려 저의 동기를 재점검할 수 있는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정말로 삶에서 바라는 목표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렇게 힘든 유학 준비를 사실 지금도 힘들지만 가면 더 힘들 건 자명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유학 어드미션의 기간 동안 본인에게 물어가시면서 또 본인의 한계에 도전하고 그것을 깨면서 다시 한번 나라는 사람을 단단하게 다지는 시간을 여러분도 누리셨으면